안녕하세요, 블랙캣입니다. 다들 독감 조심하시고요. 어제까지 목이 안 나와서 유튜브를 못 올리고 있었습니다. 너무 심하게 독감에 걸려서, 개인적으로 코로나를 한 3번 정도 걸렸었는데, 이번 독감이 훨씬 더 목이 더 아프고, 오열도 심하고, 코로나는 한 일주일 정도면 다 나았었는데, 이제 올해 독감은 한 2주 정도 지나도 이렇게 완치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다들 너무 추운 날씨에 무리하지 마시고 어, 독감 안 걸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늘 다룰 주제는 주목할 만한 여성 국회의원에 대한 것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긴 하거든요. 이제 기업 대표기도 하고 어떤 이제 소속의 근로자이기도 하고 뭐 국회 기자로도 활동하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정치인들을 딱히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냥 적지 않은 월급을 국민의 세금으로 주는 만큼 인기 때문이 아니라 이제 국민 전체를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는지 좀 까다롭게 보는 편이고, 그래서 이제 정당도 없어요.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일을 하는지, 어느 정도의 능력치가 있는지 여당 야당 따지지 않고 아니다 싶은 사람은 바로 비판을 하거든요.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국회 기자가 뽑은 주목할 만한 여자 의원들을 주제로 말하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제 최애 여성 의원이라고 할 수 있죠.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입니다. 기본소득당이라는 생소한 당 이름을 걸고 나왔지만 여야를 포함해서 국민들의 눈에 띌 정도로 엄청나게 소신 있고 열정적인 활동들을 펼쳤죠. 90년생으로 엄청 어립니다. 청년 정치인이고 애 엄마죠. 아들을 하나 두고 있는 애 엄마고, 이제 기본소득당이 국소야당이지만 소신 있고 논리 있게 고위 공무원이나 뭐 아니면 총리나 뭐 간부들이나 부당한 일들을 과감하게 지적하는 국회의원 중 한 명입니다. 그래서인지 이제 민중과 여야 국회의원 중진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인정받는 인지도가 있는 국회의원이고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매년 열리는 국정감사를 꼭 보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왜냐하면 어떤 국회의원이 실력 있고 날카롭게 지적할 수 있는 어떤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인데요. 바로 이 용해인 의원이 국감 때마다 국힘도 민주당 의원들도 놀랄 정도로 준비성이 탄탄하고 파급력 있는 문제점들을 논리적으로 꺼낼 수 있는 몇 안 되는, 남녀노소 떠나서 능력치가 아주 뛰어난 국회의원입니다. 또 당의 이름에 걸맞게 시민의 기본권, 재생에너지 등을 위한 여러 세미나나 해외 인사들과도 활발히 교류가 있었고, 보통 청년 정치인이면 권력을 쉽게 확보하기 위해서 권력에 좀 의탁하고 권력에 굴복하고 자신의 이익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뭐 예를 들면 이준석 씨나 김용태, 조지현, 배현진 같은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용해인 의원도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몇 년을 지켜봤습니다. 근데 정말 한결같고 신뢰할 수 있을 만큼 꾸준히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라고 확신할 수 있고요. 제가 단언컨대 이런 마음가짐이 바뀌지 않는다면 추후에 대통령까지도 바라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영향력, 잠재력이 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1대에 이어서 22대에서도 재선에 성공했고, 앞으로도 3선, 4선 혹은 어느 자치단체장까지 순차적으로 경험과 영향력을 키운다면 정말 어마무시한 사람이 돼 있을 거라고 장담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조국 혁신당의 박은정 의원으로, 이번에 22대 국회 초선인데 이미 알 분은 다 아시는 분이죠. 검사 출신으로 추미애 의원이 예전에 이제 법무부 장관이었을 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감찰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들 예상하시다시피
윤석열 편에 서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때도 엄청난 찍어 누르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추석 연휴 직전 친정집까지 압수수색을 당하고 뭐 이재명 당대표 비슷한 검찰 권력 남용, 난도질을 당한 거죠. 피해자 중에 한 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검사직에 내려와서 이번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으로 배정받은 것을 보면 검찰 조직의 개편을 위해서 의원이 됐고, 그것을 위해서도 정말 필수적인 사람이라는 걸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그것을 위해 들어왔기 때문에 조국혁신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달았고, 국회의원이 돼서 발의한 첫 번째, 두 번째 법안도 검찰청법 일부 개정안과 검사징계법 폐기 법률안입니다. 이를 가는 거죠. 예. 정치 검사들, 법을 가지고 위세를 부리던 검찰에 대한 개혁을 위해서 아주 필요한 분이고, 방송에 자주 나오시던데 말하시는 거 보면 강단 있고 매력이 있습니다. 또 약간 MBTI로 대문자 T 성향이신 것 같은데, 약간 메마른 것 같으면서도 어른공주처럼 냉한 느낌과 약간 우아한 느낌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서 되게 매력 있으시고요. 뭐 아무튼 검찰 개혁에 있어서 추미애 의원과 함께 가장 기대가 되는 의원 중 한 명입니다. 세 번째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아마 이분을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제가 국회 기자가 처음 됐을 때부터 개인적으로 상임위원회나 국정감사에서 가장 활약을 많이 하는 사람, 일 열심히 하는 사람 중 남자 여자 포함해서 단연 탑5 안에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환노위나 환경노동위원회나 보건복지위원회 등의 약간 인기 없는 상임위원회에서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재선이라도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간호사 출신 국회의원이고 21대 국회 입법에서 주목을 받았던 그 간호법 통과에 정말 큰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환경 분야나 뭐 의료 분야, 사회 분야에서 법안 발의를 굉장히 많이 했고요. 약간 이웃집 젊은 어머니처럼 되게 온화해 보이시지 않나요? 그러나 이제 실제로 인터뷰도 해보고 국정감사에서 지켜보면 기존 쌤입니다. 키가 굉장히 세세요. 굉장히 체력도 좋으신 것 같고 의지도 굉장히 충만하십니다. 제가 국회 기자가 돼서 국회의원이 일을 정말 많이 하는구나 라고 인식을 하게 됐던 기점이 이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용해인 의원과 더불어서 21대 이어 22대 국회 재선이 돼서 정말 국민들에게는 다행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제가 용해인 의원과 함께 가장 사랑하는 국회의원이죠. 국힘의 거의 유일한 보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국힘의 김예지 의원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김예지 의원을 시각장애인 안내견 때문에 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송도 많이 탔었고요. 또 이번에 윤석열 첫 번째 탄핵 소추안에서 안철수 김상국 의원과 함께 찬성에 투표를 하면서 사람들이 국힘에서도 이런 의원이 있구나라는 걸 이제 인식하게 해줬죠. 근데 원래 이제 탄핵 소추안 이번 찬성 표결 이전에도 당론, 당의 이익보다는 국민의 이익과 소신에 따라서 정치를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특히 국민의힘과 같은 정당에서는 아주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 이제 국힘은 야당이 추진하는 법안은 무조건 반대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야당들이 추진했던 간호법, 노란봉투법과 같은 법안에 대해서는 당론으로 반대를 하죠. 그러나 이제 김예진 의원은 그런 거 얄짤없습니다. 국민에 도움이 되는 법안이다 하면 그냥 찬성을 합니다. 보수 정당 소속 의원이지만 진보나 중도도 포함하는 정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 편이에요. 이제 김예지 의원은 피아니스트로 활동을 했죠. 예, 해외 대학원에서 박사학위까지 받은 똑부러지고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아주 명확히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의원직을 받아들인 것 자체가 자신과 같은 장애인이나 소수자,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입법을 만들기 위해서이고, 이 국회의원직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이 아니더라도 피아니스트로서 자신의 커리어를 다채롭게 꾸밀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소신적인 행보를 걸을 수 있는 거죠. 탄핵에 찬성하고 표결에 참여했다고 국힘 중진 의원들이나 홍준표나 태극기 부대 온갖 협박을 받아도 아랑곳하지 않고 국민을 위한 법안 발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미 얼마 전 제주항공 참사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공항 활주로 안전 강화를 위한 공항 시설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죠. 그전에도 탄핵 찬성하고 나서도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 근거를 만들고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 서비스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하고 정말 일 열심히 하고 진국 중에 진국입니다. 진짜로 솔직히 저는 김예지 의원 너무 사랑하고요. 저랑 결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21, 22대 재선 의원이지만 오래오래 국회의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국힘이 어쨌든 보수 정당으로서 지금 굉장히 이미지가 실추됐기 때문에 이런 의원들이 사실 생명의 줄인 거죠. 국힘에 있어서 다행인 사람인 거고, 어쨌든 나중에 상황이 정리되면 인터뷰를 요청드릴 예정이고요. 다음은 진보당의 정혜경 의원도 주목할 만한 의원입니다. 이제 헌전사상 최초로 비정규직 노동자 출신 국회의원이죠. 저도 이제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비정규직 노동자들, 특수 플랫폼 노동자들을 대표하고프다라는 뜻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인기 없는 상임위원회 소속이라서 잘 모르실 텐데, 극소 야당이지만 용해인 의원과 비슷하게도 윤석열 씨든 고위 관료직이든 부당하다 싶으면 들이박을 수 있는 깡을 가지고 있고, 이번에 이제 뉴진스 한이와 하이브 인사 책임자가 국감에 나왔을 때 하이브 직원 가로사에 대해서 터뜨렸죠. 그래서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다만 약간 심상정 의원 전 의원적인 느낌이 있어서 약간 좀 감정은 조금 덜고 침착한 논리를 한 스푼 더 얹으면 정말 더 좋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요. 지금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주목할 만한 여성 의원 중 한 명이고,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굉장히 스토리가 좀 가슴이 아프고 주목할 만한 의원입니다. 미중년이죠. 대표적으로 이제 국힘의 한지아 의원이 미중년이라면 이제 강선우 의원도 굉장한 미중년입니다. 이제 저도 사실 강선우 의원을 잘 모르고 있다가 그 국회 기자들 카톡에는 이제 의원들이 추천 친구로 뜨거든요. 이제 제가 그때 마침 가수 유나를 이제 인터뷰를 해서 카톡 프로필에 이제 올려놨는데, 마침 이 강 의원님이 카톡 프로필 뮤직에 유나 음악을 이제 설정하시는 거 보고 나랑 취향이 비슷한가 하고 그냥 관심이 있었다가, 그 이후로 이제 21대 그 이후로 21대 국회에서 활동하시는 거 보고 주목할 만한 의원이라도 생각해서 좀 알아본 게 있었습니다. 저 교수 출신 정치인이고, 또 특이한 건 아이가 발달 장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으로 이제 아이랑 함께 이주해서 거기서 이제 미국 가서 인간 발달 및 가족학 박사학위를 따고, 미국에서 학업과 육아를 동시에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복지라고 생각을 해서 한국에서도 이런 복지 시스템을 좀 구축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쉽지 않죠. 왜냐면 이미 교수로 이제 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정치인으로 가는데 약간 좀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한국으로 들어오기가. 근데 이제 딸이 엄마 심장이 가리키는 곳으로 가 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용기를 얻고 이제 국회의원이 됐다고, 혈혈 단신으로. 약간 이 동기부터가 감동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국감이나 상임위에서의 발언을 봐도 굉장히 이제 겉보기에는 되게 막 엄청나게 여리여리해 보이는 느낌인데 강단 있고 힘 있는 발언들을 많이 했습니다. 눈에 또 도끼가 있고 내가 멋있는 분이신 것 같고요. 어쨌든 이분도
주목할 만한 사람이고, 이제 이소영 의원도 빼놓을 수 없어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진짜 똑똑하고, 거기다가 그냥 똑똑하고 이제 악한 사람이 아니라요, 진짜 소신 있고 똑똑한 사람은 별로 안 되는데 이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진짜 똑똑하고 소신 있는 정치인이자 법률가입니다. 이제 흑수저 출신으로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고, 사법연수원 성적도 최상위권이어서 판사 임용도 가능한 성적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에 김앤장 법률사무소 환경에너지팀에서 근무를 했고, 근데 2016년에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을 변호하려고 하자 곧바로 사표를 내고 퇴사한 뒤에 비영리 환경단체를 설립해서 활동을 했습니다.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그냥 돈만 보고 사는 사람이면 그냥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뭘 변호하라고 하든, 그냥 대기업이면 돈을 많이 주니까 변호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정말 부당한 변호다라고 생각하니까 퇴사를 했죠. 그래서 그 이후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인재 영입을 하려고 했는데 몇 번 거절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오케이 해서 21대 2020년에 총선에 당선됐죠. 아마 이제 이소영 의원은 국감에서도 굉장히 활약을 많이 하는 의원이기 때문에 다들 아실 텐데, 예를 들면 뭐 서울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당시에 그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한테 얘기를 한 거 있죠. 쓰레기 땅인데 왜 사냐, 이 발언을 해서 다들 속 시원해했던 그런 경력이 있죠. 2023년 갤럽 여론조사에서 300명의 국회의원 중 돋보인 5인 중 1명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 이런 건 봐도 어떤 사람인지 확실하죠. 와, 정말 저는 사실 이번에 조사를 하면서 더 좀 자세히 알게 됐는데, 정말 영입을 잘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국힘도 김예지 의원을 영입한 게 정말 잘한 일이지만, 정말 능력치와 그 인성이라 그러죠, 이 사람의 성품 이런 것도 다 확인을 해서 영입한 게 보여지고, 추미애 의원도 빼놓을 수가 없죠. 이제 법무부 장관을 역임했고 6선째입니다. 벌써 6선째고 현재까지 대한민국 역대 두 번째 여성 대통령의 후보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물이고요. 굉장히 추미애 의원은 최초의 기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의 6선 여성 국회의원, 소선 거구제 도입 이후 서울 지역 최초의 여성 국회의원, 최초의 여성 판사 출신 국회의원, 최초의 판사 출신 야당 국회의원,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의 여성 선출직 여당 대표, 민주당계 정당 역사상 최초의 TK 출신 당수, 민주당계 정당 역사상 최초의 임기를 다 채운 당대표, 헌정사상 최초로 검찰총장에 대해 직무 배제를 명령하고 징계를 청구한 법무부 장관. 여기서 검찰총장은 윤석열 씨죠. 그 사람들이 이제 왜 그때 추미애 의원이 그랬는지 다들 이해가 되는 거죠, 이제서야. 이외에도 한정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있는데, 한정희 의원도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네, 한정희 의원도 인터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 때 환경부 장관을 역임했고, 그때 인사청문회 때 국민의힘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단행한 인사 중 제일 잘된 인사라고 칭찬을 할 정도로 능력이 출중하십니다. 실제로 만나봤는데 기가 정말로 세요. 이거는 제일 센 것 같아. 제가 만나본 여성 국회의원 중에 약간 얼굴이 약간 서글서글하게 웃는 상이신데 정말 약간 엄청 기가 세시고요. 엄청나게 머리 회전이 좋은 게 보입니다. 머리가 좋으시고. 다만 제가 약간 여기 포함시킬까 안 시킬까 애매했던 게, 제가 21대 국회에서 경고등이 좀 울렸었거든요. 전해철 의원과 함께, 전해철 의원도 제가 취재를 엄청 많이 했었는데, 전해철 의원이랑 한정희 의원이 일명 수박이라고 하시던데, 약간 친문이지만 반명계라고도 하죠. 이제 보통
문재인 정부 때 장관직을 했던 사람들이 반면교의 기류가 좀 있었어요. 이게 좀 안 좋아한다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 전해철 의원도 이제 문정부 때 환경부 장관을 했었고, 한정희 의원도 환경부 장관을 했었기 때문에 22대 국회에서 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 이런 티들을 좀 내고 있었기 때문에 22대 국회에선 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 했는데, 역시나 전해철 의원은 22대 때 국회의원이 되지 못했고 한정희 의원은 22대 당선이 됐더라고요. 아마 한 의원은 약간 친명으로 노선이 바뀐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아무튼 한정희 의원도 지금 힘이 많이 빠지긴 했지만 언젠간 또 활약을 해줄 날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힘 의원들, 사실 국힘 여성 의원들로 더 없을까 하다가 한지아 의원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이제 한지아 의원은 대표적인 친한계 한동훈계 인물이죠. 이제 2023년 12월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 비상대책위원으로 합류했고, 비상계엄 때 본회의에 참석한 이제 여당 의원 중 한 명이고, 이번엔 탄핵소추 표결 처음에는 불참했다가 두 번째에서는 이제 찬성을 하기도 했고요. 의사 출신 정치인으로 초선이죠. 법안 발의한 것을 보니까 의사 출신이다 보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쪽 법안 발의를 17건 내셨더라고요. 의욕적으로 좀 일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국감이나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제 발언하시는 것을 보면 이제 이 사람이 의사 쪽 출신이다 보니까 이번에 의료 대란에 굉장히 한몫을 했죠. 의료 대란에 거의 중점으로 윤 정부가 실수를 했기 때문에 좀 윤석열 정권과의 인지 부조화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동갑의 같은 미중년, 같은 상임이지만 상대 진영에 있는 강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혼나는 형국에 놓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한지아 의원이 초선이라 미숙해서 혼이 나는 거죠. 아무튼 아직 눈에 띄는 행보는 없어서 기대만 갖고 보는 의원 중 한 명입니다. 이외에 국힘 의원 중 여성 의원들은 보고 있던 의원들이 있었는데 이번 탄핵 사태로 전멸을 했습니다. 좀 많이 실망을 했고, 사실 대체로 젊은 축에 속하는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이나 조지현 의원도 이 탄핵 종구 전까지는 유심히 보고 있었는데요. 제가 사실 제일 안 좋아하는 부류가 정치인 중에서 노골적인 권력 추구형, 두 번째는 상대 진영만 비판하고 성과 없는 형, 세 번째가 기회주의자형인데, 이게 김소희 의원과 조지현 의원은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씩은 다 치중해서 가지고 있어가지고, 특히 이제 보통 보수 쪽의 정당은 기후, 환경, 소수 인권들의 굉장히 소극적인 편입니다. 별로 안 좋아하죠. 네, 그때 마침 김소희 의원이 기후변화 전문가로 영입이 됐는데 되게 귀한 케이스라서 제가 보고 있었죠. 어떤 거를 할까. 왜냐면 윤석열 정부가 약간 좀 트럼프 쪽이에요. 되게 반환경적, 되게 이제 반기후 쪽, 약간 이런 케이스인데 여기서 그 갭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근데 아리백이라던가 태양광 등에 대해서 야당들의 정책들이나 공약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비판을 하는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거의 맹비난을 하는 쪽이었거든요, 김소희 의원이. 그러나 정작 반기후적인 정책과 태양광 카르텔을 씌우는 윤 정권의 행태에 대해서는 모른 척하고 있더라고요. 모른 척하고, 그리고 자신이 항상 지적을 해오던 인프라, 아니 재생에너지인 태양광, 늘리면 뭐하냐, 여기 전력 인프라가 없는데, 전력 개통이 부족한데 라고 지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마땅한 성과가 없었어요. 이분도 당론에 잠식될 위험성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실질적인 입법에 대한 성과를 내기도 어렵고 좀 컷했습니다. 이분 김소희 의원은 아마 힘들 거예요. 이제 앞으로 재선은 힘들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조지현 의원은
조지현 의원은 내란 동조범입니다. 조지현 의원은 내란 동조를 하고 있어요. 이미 윤석열 체포영장 반대 시위대 앞에서 이제 반대 시위에도 나가고 탄핵도 반대하고 표결에도 부결을 했고, 이 사람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얼마 전 벌금형도 처해졌죠. 여기서 끝났습니다. 이 사람은 약간 권력 추구와 기회주의자, 그리고 성과도 없고 세 개를 모두 다 가지고 있는, 정말 제가 그냥 제 생각입니다. 정말 쓰레기 같은 청년 국회의원 중에 쓰레기가 몇 명 있거든요. 청년 국회의원 중에 청년을 떠나서 그냥 쓰레기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냥 청년 정치인들 중에서도 쓰레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청년 정치인일수록 더 쓰레기가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면 유약하고 힘이 없잖아요. 어쨌든 이제 중진 의원들보다 힘이 없기 때문에 더 권력에 위탁하고 옳지 않은 방법을 쓰면서 국회의원이 되고 권력을 가지고 이익을 가지려는 그런 청년 정치인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되도록이면 청년 정치인이 과연 이제 필요할까, 아직은 좀 시기상조인 것 같아요. 예. 김용태나 이준석이나 뭐 천하람 씨는 사실 좀 이준석을 이용하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동조하는 거죠. 이 사람도, 천하람 씨도 이제 국회의원 되기 위해서 이준석의 그런 약간 장점, 단점도 알고 있더라고요. 단점도 알고 있지만 장점, 그러니까 이준석에 위탁을 해서 자기도 이제 권력을 얻어야 되니까. 천하람도 사실 그렇게 썩 깨끗한 정치인도 아니고. 조지현이나 누구지? 하여튼 조지현이랑 또 한 명 남자 정치인, 청년 정치인, 국힘 정치인 나갔거든요. 걔도 좀 옳지 않은, 정신이 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나마 국민을 위한 청년 정치인을 손에 꼽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전용기 의원 있죠. 엄청 젊잖아요, 그분도. 전용기 의원은 90년대 생이고, 그리고 뭐 한준호 의원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용해인 의원, 또 누가 있죠? 김예지 의원, 뭐 이소영 의원도 있죠. 만약에 40대까지 포함시킨다면. 뭐 고민정 의원도 있고. 여기서 끝인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아무튼 청년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따로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고, 어쨌든 여기까지 제가 추천하는 현재 국회 여성 의원들이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과 생각이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해서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블랙캣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